자, 다음은요. 소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뭔가를 좀 손해배상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법원에 한 거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국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서민 교수 등 1,600여 명이 소송 제기를 했다. 서민 교수가 과거에는 좀 진보 인사로 꼽혔는데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히는데 소송을 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16억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여기 보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요. 다른 원고분은 여기 밑에 있어요. 이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구안하사가 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인 교수. 예.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민사소송이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대국민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선거 결과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 결과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SNS의 가재, 붕어, 개구리 등에 대한 언급부터 이 입시 비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의 거짓말을 접하면서 부모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1인당 100만 원씩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재판 결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에 있었던 도덕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평가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만약 청구하고 싶었으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좀 보다 전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라고 얘기했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 집을 팔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정부의 얘기들처럼 청년들 집 살 필요 없고 기다려라. 김현미 장관이 작년에 영끌하는 청년들 보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부동산 올라간 집값을 보니까 그때 김현미 장관 말을 들어서 부동산 올라가는 거를 역시 마지막 막차도 타지 못하고 실패했다. 제 주변에 보면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상으로도 만약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면 줄줄이 이어질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한 얘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 소송보다는 그게 훨씬 더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인데요. 예.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공정과 정의를 말로는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송을 통한 정치적인 비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서민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한 이야기 영상으로 좀 다시 불러내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촛불 시민을 대변하고 뭐 정의와 공정을 부르시는 거에 좀 실망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촛불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이 지켜져서 이제 정전이 돼도 촛불 켜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합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뭔가 손해를 좀 배상하라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어요. 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1인당 50만 원. 근데 패소했어요.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패소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거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분위기 아닌가? 뭐 이겁니다, 지금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이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죠. 없다.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변호사는 이제 주장을 하고 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변호사들은 아마 떼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뭐 잘라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뭐 화난다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소송이 다 걸리면 그 소송이 전부 다 뭐 이루어질 수 있고 승소 가능하다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모든 소송에 있어서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그 관련된 손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손해와 스트레스를 준 그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관련된 부분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예.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거는 해당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전에 또 비슷한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재판부도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해서 재판부 판결내를 감안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뭐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건 것 자체로서는 또 뭐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송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인도 조대진 변호사처럼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라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소송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바라보라. 뭐 그리고 이 소송을 통해서 뭐 어떻게 저 전체적인 그 이슈를 좀 장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조금 그 행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뭔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 뭐 이런 거겠네. 뭔가 아니면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미 뭐 이런 것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이 상황 지금? 글쎄 참 뭐 웃을 수도 없고 그런 예. 상황이죠. 그런데 뭐 제가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서민 교수님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예. 그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제가 치료제도 한번 드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나라는 치료제요? 예, 그런 슬픈 소식만 있는가? 제가 그 서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적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위에서 11호 탑 10에 진입을 했어요.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꼈죠. 예. 1인당 GDP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2019년 그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를 뽑았어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그렇게 예.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과 호주 정도다라고 세 군데를 뽑았어요. 그다음에 2020년, 21년 경제 성장률은 2년 합한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거의 세계 1위입니다. 4월 29일 날 발표한 IMF 리포트는 한국이 코로나에서 충격을 가장 최소화한 성공적인 나라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6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수출 증가율은 41.1%로서 이것은 10년 새 최고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예. 백신도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백신 확보는 세계 꼴찌, 자랑은 세계 1등 이렇게 하셨지만 예. 좀 자료를 찾아보세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 그걸 다 세계가 인용하는데 1인당 우리 백신 접종 횟수 이것이 세계 10위입니다. 예. 지난번에 확보한 화이자 4천만 회분을 합하면 세계 9위입니다. 왜 꼴찌라고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그리고 방역도요.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미국이 10만 명입니다. 예. 프랑스가 9만 명이고 영국이 7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6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이 2,44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확진자 수가 100명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 규모로 따지면 500명 나오는 나라입니다. 우리 규모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집단 면역에 이른 이스라엘 정도로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민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부자가 됐지만 아직 서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우시지만 어떻게 이거를 같이 연결할 것인 과제만 함께 힘을 합치면 될 예. 텐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아나사가 올 정도로 그런 뉴스에만 주목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표께서 아주 준비를 작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서민 교수는 소송하실 분한테 치료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목조목 우리나라 이 정도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요. 아무튼 이 주제를 하는데 아까 김명희 교수께서는 부동산 소송을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고 박수현 재무께서는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그러냐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도 다 갈래리 좀 같습니다, 지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종합적으로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보니까 막 수치를 잔뜩 적어서 지금 읽으셨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